안녕하세요. 서안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로 바꿔봤어요. 어때요? 오늘은 한글 떼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에게 언제 한글을 주어야 하느냐, 언제 아이의 한글 떼기를 시작했으면 좋을까? 라는 질문들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아이가 글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엄마 이거 무슨 글자야? 엄마 이거 어떻게 읽어? 엄마 이거 뭐야? 라고 글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표현할 때 그때가 아이가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한글을 아이에게 주어 보면 좋을 것 같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TBC 대구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사교육 없이 새아이를 영재로 키운 육아 이야기 강연을 하면서 저의 큰아이를 27개월에 한글을 시작했다라고 했더니 그 밑에 그쵸 어마어마한 악성 댓글들이 달렸지 않습니까? 저 엄마 참 안 봐도 훤하다 뭐 이런 과도한 교육열에 애 잡을 엄마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키우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 인류 명문대 갔다 뭐 이러면서 비꼬는 돌려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강연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고 제가 저의 이야기 사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주제는 모든 아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에피소드였지 아이의 한글을 그 시기에 떼야 된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 한글 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이가 글자에 대한 호기심을 보일 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27개월에 한글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두 아이가 됐어요. 저희 큰아이가 27개월쯤 되었을 때는 우리 작은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와서 막 배밀이를 하고 막 이럴 때쯤이었었거든요. 두 명의 아이를 동시에 한 엄마가 그리고 남편도 늦게 퇴근을 하고 친정도 시댁도 너무나 먼 곳에 살고 계셨고 어떻게 보면 소위 요즘 말로 독방 육아라고 하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감당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일찍 글자를 알고 읽기 독립이 되면 엄마의 육아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솔깃했었거든요. 이미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두 명의 아이를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둘째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한글을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이에게 한글을 주면서 27개월 시작을 했었지만 사실 저희 아이는 굉장히 빨리 큰아이는 석 달 만에 한글을 뗐잖아요. 제가 처음 대답했던 언제가 적기냐 한글 언제 주냐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라는 답과 저희 큰아이 사례는 맞지 않았어요. 저희 큰아이는 제가 한글을 주기 전까지 글자 이게 뭐냐라고 전혀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글이라는 자극을 주자마자 아이는 정말 너무나 고팠다는 듯이 덥석덥석 물고 하루에 50단어의 한글 글자 통문자도 가능할 정도로 아이가 그 시간을 정말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잠들기만 하면 낮잠을 자면 저희 큰아이는 한글 카드를 구석에서 막 꺼내와가지고 이 놀이 하자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한글에 대한 호기심을 보일 때가 글자를 주면 좋은 시기긴 하지만 그건 아이마다 역시 또 달라서 내 아이가 글자에 대한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마가 중간중간 한번 노출을 해보고 아이가 잘 따라온다면 그때 하는 것도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글을 그렇게 빨리 주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단서가 있지요. 아이가 둘 이상 되어서 두 명의 아이가 동시에 엄마 나도 이 책 읽어주세요. 나도 이 책 읽어주세요. 라고 소위 말하면 달려들면 엄마 입장에서는 두 명의 아이에게 동시에 책을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동시에 두 명의 아이에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글을 이제 두는 것이 좋고, 아이가 둘 이상인 집 경우에. 하지만 아이가 한 명밖에 없다면, 둘째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저는 그 아이가 한글을 언제 떼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 따라서는 저절로 노출된 양의 한글의 양에 의해서 스스로 글자를 익혀 나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 엄마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도 너무나 편안하고 가볍게 즐겁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한글을 떼는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스트레스 없이, 그쵸.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한 명일 경우에는 굳이 엄마가 한글을 빨리 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는 한 명이라도 아이가 읽어야지 엄마가 사실은 육아가 편해져요. 육아가 편하다는 건 얘도 책을 읽어달라, 얘도 책을 읽어달라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얘 조금 읽어주고 쟤 조금 읽어주다가 서로 아니야 내 걸 더 많이 읽어줘 하면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참다가 화를 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명이 읽고 있을 때 다른 아이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블럭놀이를 하고 있을 때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아이에게 또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편안한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아이일 경우는 한글을 한 명이라도 좀 자극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엄마도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다 보면 엄마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가 책을 보고 혼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엄마도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엄마의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아니면 엄마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게 한글을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엄마가 편할 수 있는 육아를 하는데 꼭 한글이 도구여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블럭을 좋아하면 블럭 놀이를 한참 동안, 그것도 뭐 30분, 1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엄마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나 즐거워한다면 또 그림 그리는 30분, 1시간 동안 엄마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으니까 꼭 그 도구가 한글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둘 이상의 경우에 서로 글자를 읽어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결과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고 저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그렇게 한글을 한번 한 명이라도 일찍 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둘째가 태어나서 언니 오빠의 책 읽기를 방해하기 전에 큰아이의 글자를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한글을 늦게 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읽기 독립도 늦게 하는 것에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일찍 한글을 떼기 위해서 엄마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글자를 엄마가 계속 읽어주는 것에 장점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책을 매개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따뜻하게 엄마의 품 안에서, 혹은 엄마의 무릎 앞에서, 혹은 엄마 바로 옆에서 체온을 느끼면서 엄마와 함께 너무나 다양한 재미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억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형성한 추억과 공감대를 이용해서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책을 매개로, 그리고 그 책 내용을 매개로 놀이도 하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뭐 굳이 놀이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정서적인 교류, 그리고 좋은 추억, 그쵸? 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 시대, 그쵸? 융합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찍 아이가 한글을 뗐을 경우에는 아이가 자기만의 선호하는 책이 있어요. 책의 종류가.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선호하는 책만 이제 한글을 떼고 읽기 독립까지 해버리면
엄마가 아무리 다양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도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 과학이면 과학, 만화책이면 만화책, 아니면 창작 이야기면 창작 이야기만, 아니 전래동화만, 아니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야기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의 세계가 좁아지잖아요. 책이라는 도구의 장점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기엔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이라는 매개로 다양한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 책의 장점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만의 기호를 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혼자서 읽는다면 그 책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점 중에 한 가지를 주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쵸,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를 놓고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만 읽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을 어린 시절에 자극을 주는 것은 여러모로 아이에게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굳이 둘 이상이어서 엄마가 힘들지 않다면 물론 둘 이상이라도 아버지께서 막 그쵸, 아빠가 엄청 육아에 관심이 많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꼭 하나의 책을 읽어준다면 또 그럴 경우도 그쵸, 굳이 일찍 한글을 떼고 책 읽기 독립을 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일찍 한글을 떼서 혼자만 책을 읽지 않고 엄마가 아무래도 책을 읽어주게 된다면,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 막 5권이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니면 엄마가 읽어주고 싶은 책 한두 권 넣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영역의 책 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아이들에게 일찍 한글을 줄 필요는 없으나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인 특수성 때문에 그런 가정은 아이에게 일찍 한글을 주고 읽기 독립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렇게 주어보는 것이 어떨까? 여기까지가 한글뜨기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아참 제가 도서관이나 뭐 교육청 또는 문화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강연 일정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서한정 작가의 공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매달 강연 일정을 공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똑똑 통놀이 미션 수업, 그리고 머니리싱크 수업, 그 공지문도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한 가지가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1대1 육아 멘토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이버 서한정 작가의 공간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안부 게시판에 비밀 글을 써주시거나 그 블로그에 제 메일 번호가 주소가 있거든요. 그리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제 아이만 잘 크면 안 된다는 생각,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양한 형태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철학, 가치관들을 전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